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특수부대 델타 포스를 동원해서 약 1시간 정도 만에 눈 깜짝할 사이죠. 체포 압송해서 미국 법정에 세우게 되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을 했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속앓이만 할 뿐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독재자들은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김정은이다. 그러면은 김정은 다음에는 누구일까? 마치 궁금증을 풀어보는 퀴즈 놀이를 하는 것처럼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이죠.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문 앞에서 진보당의 배지를 달고 있는 손솔이라는 정신나간 여자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강력 규탄한다. 이렇게 시위를 펼친 바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트럼프의 마두로 납치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범죄 행위다. 마두로를 즉각 베네수엘라로 송환하고 베네수엘라 침략을 중단하라. 운운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손솔 등에게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택티컬 캣이라는 베네수엘라의 전략 고양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한국 공산주의 개 XX들아, 너희들은 악마 편이고 베네수엘라와 자유의 적이다. 우리는 너희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를 증오한다. 이 쓰레기들아,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서자마자 6만 1,000부의 뷰를 기록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여인이 한 얘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석유를 가증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죽지 않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다시 희망을 안겨줄 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의 좌빨들이 베네수엘라에 딱 열흘만 묵어봐라.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가스 반통을 구입하기 위해서 2주 동안 기다려야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라.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한다고 형제를 잃은 적이 없고 굶어서 쓰레기통을 뒤져본 적이 없으며 SNS에 글을 올린다 해서 협박을 받은 적도 없는 너희들이 손솔 얘기하는 것이죠. 뭘 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다. 모두가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고통이 끝났다라고 환호하고 있는데 아니 손솔이라는 이 여자는 배지를 달고 나라를 대신해서 하는 얘기가 악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미국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로 다시 송환해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비난의 글을 올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국제적인 흐름, 감각을 갖고 있는 여자일까? 저는 손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좌빨들의 전형적인 선동질, 철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 원흉을 이재명에게서 찾습니다. 재작년이죠.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세를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느냐, 그 결정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했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꼼수를 노리면서 선거 1년 전에 확정 지어야 하는 그 선거 판세를 2달 전에 발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발표를 광주 5.18 묘역에서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그때 한 말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준 연동형제에서 승리를 찾겠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대선 공약으로는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했었는데 지키지 못해서 거듭 사과한다. 이 말을 붙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거짓말 사기치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의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사과치고도 들지 않는다. 그런 생각 속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말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당에서도 비난의 소리가 쏟아졌던 비례 정당의 그 수 문제. 내 목부터 챙기겠다. 우리가 큰 집이 아니겠는가? 큰 집이 비례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그러면서 좌빨들에게 떡고물 하나씩 안겨주듯이 6개 정당인가요? 합법적으로 좌빨들에게 국회 문을 활짝 열어준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좌빨들 사생아들을 대거 국회에 입성시킨 자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의 그런 행각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손솔은 1995년생 이화여대 심리학과 출신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울분을 토하면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철면피에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비를 줘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아주 점잖게 답답한 속을 토로했지만 저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간 오물들, 이런 자들을 의원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도 나라 망신이고 수치인데 이런 인간 말종들에게 각종 특혜와 특권까지 부여해준다. 국민의 혈세로 자리와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게 나라인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이가 나라 대통령 노릇을 한 지 7개월째 접어들죠. 반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나라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곳간에 돈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노릇을 할 때 빚을 내어서라도 마음껏 써보자. 그러니까 나라 곳간 재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훈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세우는데 여기도 자기의 꼼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어디를 돌아봐도 위험하지요. 위기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사꾸라지만은 바지 장관을 내세워서 관심을 다른 데로 잠시 돌려놓고 일회용 소모품으로 어느 정도 쓰다가 용도 폐기시키고 해직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재명이가 그런 생각 속에 이해원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라 빚 부채를 늘려가는 데에도 나라 안보를 지키는 국방부에 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7개월도 채 되지 않는데
초유의 사태를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넉 달 전에 국가 전산망이 화재로 불탔을 때에 모두가 마비가 됐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먹방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니 나라 돈이 없다 하더라도 국방 예산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 이런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던 일이 있었을까요? 최초의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북한 괴뢰들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방 안보를 중시해 왔었는데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겨우 반년 정도 지났는데 나라의 우환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가 이완영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 파먹은 이완영과 똑같은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시 손솔로 얘기를 이어가 보죠. 이런 불행한 사생활을 만든 결과가 손솔, 도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배지를 달 수 있었을까?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트럼프가 잡아다가 미국 법정에 세웠다라고 시비를 벌이고 규탄을 한다. 그러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는데 재뿌리는 것도 아니니까 아주 격하게 손설과 좌빨들, 한국의 좌빨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이재명이가 하던 그 말, 좌빨의 전형적인 얘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펼칠 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재명의 생각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설 이 여자도 정치 감각이 있는 여잔가? 좌빨의 이재명을 닮아서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심한 나라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처절하고 암혹하고 겪었던 그 고통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손설에게 또 이재명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국민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던 고통을 이해한 적이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에 당신들이 마두로의 학정 독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이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아니 평소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가 마두로가 잡혀가니까 인권 문제 운운하고 같은 동료가 잡혀가니까 불안했던 모양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코미디언인 객을 하고 있다. 왜 그 나라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얘기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거의 모두가 길거리 나와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우리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손솔이라든가 이재명 그 아류들은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다시 보내달라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시위하고 항의하는 모습이 영상에 뜨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선동질을 사실과 다른 선동질을 이재명과 그 좌빨들은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좌빨들은 늘 선동질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원영 이재명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일본까지 갔었죠.
양이 원형은 국민들을 선동질로 오염을 시켜왔었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졸개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먹고 사는 기생충들이죠. 환경론자들. 난동질이라는 난동질은 다 해왔었는데 후쿠시마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언급들이 없습니다. 노무현 때의 도룡뇽 사건 우리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사기치고 기만해 왔었습니까? 김대중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에 현장에 누워서 시비하던 것 한심한 짓이고 못된 역적짓 아니겠습니까? 손솔이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인격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삽시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침묵을 하고 있을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이재명이 총선판에서 나라를 망하도록 본인과 함께 좌빨들을 국회에 입성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원흉이 이재명이라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재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명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부분의 배치를 달고 있는 쓰레기들에게까지 힘들게 벌어서 온갖 특혜와 특권까지 줘가면서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 이 질문을 이재명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이재명 당신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